상가 알아보면 늘 한숨부터 나오죠. 공실이 어쩌고 분양가 거품이 어쩌고 이런 말만 넘쳐나고 정작 내가 궁금했던 이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판단을 못 하겠죠. 주변에서는 상가 투자하면 망한다 라고만 말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을 찾아봐도 다 말이 다르니까 더 헷갈리기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일반 상가랑 지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의 차이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평당 임대료가 왜 중요한지, 실제 동선과 공급이 왜 중요한 건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물건을 쳐다만 봤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 고통, 불안, 오히려 정보가 많아서 더 복잡한 고민들, 이게 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미친듯이 공부하고 투자해봤어요. 상가 관련 책만 100권을 넘겼고 강의비만 1000만원 넘게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백 번은 돌았어요. 임대 시세도 알아보고 발품 팔아 확인도 하고 각 건물 구조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정리해봤어요. 그 결과 어느새 1억, 2억, 5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이 기준이 생기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100권 정도 읽고 1000만원 정도 쓰고 100번 넘게 현장을 돌면서 그렇게 알아낸 노하우입니다. 이것만 배워도 이걸 사야 할지 버려야 할지 그 판단이 10분 만에 될 겁니다. 특히 지금 경매로 나온 상가 물건 보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당장 멈추세요. 그게 바로 분양가 거품에 당하는 패턴이에요. 물론 싸게 떨어진 물건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가치가 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진 물건들이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 빠진 물건과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분할 기준이 없으면 그게 진주인지 돌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격이 보다 싸졌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격이 많이 빠졌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가의 가격이 오르려면 매출이 올라야 돼요. 결국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매출이 올라야지 월세가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상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 아무리 상가 가격을 낮추고 있어도 실제 그 물건의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딱 세 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찾는가. 그 건물마다 찾아오는 손님의 그 목적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이 상권 단지는 누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 소비 목적으로 찾아오겠죠. 그럼 이 상권의 수요는 바로 이 아파트 세대의 규모가 결정을 짓는다고요. 반대로 지식산업센터나 공단같이 이런 일자리 상권은 누가 찾아올까요? 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바로 이 단지의 수요를 결정하죠. 그럼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감이 왔을 겁니다. 자, 결국 이곳의 소비를 목적으로 누가 찾아오는가, 그리고 얼마나 찾아오는가, 이게 포인트라고요. 왜냐하면 상가의 가격은 월세가 결정하는데 이 월세의 가격은 매출이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매출은 고객의 수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이곳을 방문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그 상권의 성장 한계치라는 거죠. 물론 그중 마케팅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다른 곳에서 방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노하우의 영역이에요. 이런 더 디테일한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스터디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딱 대중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 손님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럼 그 손님의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는데? 맞죠? 이걸로 확인합니다. 자, 먼저 일반 상권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해당 상권에서 조금 지도를 축소해서 넓혀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각종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딱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배우 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배우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해당 아파트를 클릭하면 세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주변 세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쭉 적어두고 더하면 됩니다. 주택단지는 보통 1층이 가게가 아니라 전체 빌라로 된 경우 건물당 12세대에서 16세대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냥 건물 수를 세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블럭 단위로 보세요. 빌라 단지 한 블럭 정도면 200세대 정도가 평균적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쉽죠? 다음 직장인 규모도
방법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바로 호객노노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어플에 들어가면 오른쪽 아래에 분석이라는 탭이 있고 이걸 누르면 직장인 연봉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연봉 아래에 직장인 수도 같이 나오죠. 이게 동 단위의 데이터라 조금 디테일하진 못해도 대략적인 그 동네의 근로자 수를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그 안에 알바나 사업자 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데이터만큼이 실제 수요 정도라고 봐도 무난해요. 그럼 공단이나 지상같이 근로자 위주의 상권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대략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상권이 누가 찾아오고 얼마나 찾아오는지 이 고객의 규모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고객들이 꼭 그 가게를 방문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가게들은 사실 그냥 걷다가 발견한 가게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간혹 필요에 의해서 검색하고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대부분 상위 1, 2, 3위에 있는 그런 상위 노출에 성공한 가게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냥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커피 한잔 하거나 정류장 가는 길에 커피 한잔 사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요. 이 동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단지의 고객 규모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들이 내 가게를 지나가지 않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동선 안에 있는 그 가게들이 수많은 고객을 독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의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 이것도 쉬워요. 다시 한번 네이버 지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주변에 정류장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 중에서도 빨간 번호가 핵심이에요. 출퇴근 목적으로 쓰이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정류장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이게 포인트죠.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목적지가 되니까요. 이걸 알려주면 이런 질문들 하세요. 저는 버스 안 타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분들이 주로 가게를 찾아갈 때 어떻게 갈까요? 목적지가 없으면 검색을 하고 상위 노출 가게로 가요. 그러니까 특정 가게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다니던 길에 보이는 가게를 찾으려면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같은 이런 출퇴근 목적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선의 그 포인트가 바로 동선의 핵심 포인트라고요. 또는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동선상에 잘 보이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그 가게가 메인 가게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장님이 누군가. 여기까지 봤다면 사실상 거의 다 알았어요. 결국 그 동네의 소비자의 정보는 다 찾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직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바로 업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유흥주점이나 온갖 술집거리가 있다면 그들이 그곳을 방문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곳의 업종이 나타나요. 어린 자녀가 많다? 학원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생활 소비 업종이 주로 형성되겠죠. 아니면 1인 가구나 젊은 세대가 많다면 유흥주점이나 각종 먹자골목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 동네의 고객에 맞춰 어울리는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사는 실버타운 근처에 뜬금없이 마라탕집을 임차인으로 들이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매출이 안 나면 월세가 낮아지고 상가 가격까지 낮아진다고. 그래서 해당 동네의 고객, 이들에게 맞는 업종을 찾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찾냐면 이것도 사실 쉬워요. 자, 다시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드뷰를 킬 거예요. 그리고 해당 상권을 쭉 지나가 봅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네, 간판이 보여요. 이 간판을 통해서 해당 상권의 대부분 자리 잡은 업종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네이버 지도는 이렇게 특정 건물을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 지역의 인기 가게를 알려줘요. 해당 건물의 가게는 뭐가 있고 이 지역의 가게는 주로 뭐가 있는지 알려준다고요. 너무 쉽죠?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동네의 고객을 완전히 알아낸 겁니다. 사실 더 자세히 보려면 그 정확한 임대료 측정도 하고 또는 현장에 따른 동선 비교도 하고 다양한 노하우적인 측면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디테일한 노하우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고 무료 스터디 참여하시면 좋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핵심 포인트만 알아도 사실 그 외의 영역은 응용이니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정리해볼게요. 가장 먼저 주변 고객의 규모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네이버 지도나 호객노노 어플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고객의 수를 세는 거죠. 다음으로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해당 동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어딘지 그 길에서 내 가게가 잘 보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걸 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그
고객이 찾는 업종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 상권의 주요 업종이 뭔지, 그들의 유형에 따른 필요한 업종이 뭐고 부족한 건 뭐가 있는지 둘러보라고 했죠. 이렇게 상가 투자는 해당 상권의 고객을 분석하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딱 5분만 쓰면 되니까 우리 동네의 상권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주로 다니는 길은 어딘지, 자주 찾는 가게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를 시작으로 상권 분석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은 상가 투자할 때 망할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런 부동산 투자의 디테일한 노하우는 앞으로 저와 함께 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은퇴 노하우 강팔도였습니다.